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나쁜 쪽이 아니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급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원인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고 최근에 집중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는지 요걸 점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 수급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럼 시장의 수급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짝 살펴보면은 요 자료를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자고요. 최근에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입니다. 뭐 요게 이제 의미가 좀 있는 게 요 내용들을 보시면은 불과 작년 10월 달 그때 이제 금리 인하 또 혹은 NK 트레이딩 우려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 뭐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출렁거리고 안 좋았었죠. 거래 대금이 9조 7천억 가량 그 다음에 11월 달에 조금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12월 달에 뭐예요? 시장이 확 죽어버렸죠. 왜 죽었습니까? 국내 정치적인 문제, 이 비상계엄 때문에. 자, 이런 문제가 좀 후에 연초에 조금씩 살아나더니 최근에 작년 10월 달 기준을 다 회복을 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거의 뭐 2월 달 들어가가지고 일 거래 평균 거래 대금이 11조 대 대략 한 20%가량 회복을 했죠. 자, 거래 대금이 증가한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시장이 많이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것도 봐야 되는 게 최근에 개인들의 어떤 신용융자 물량이 다시 증가가 됐습니다. 불과 작년 11월 달에 한 17조 원 가량이던 게 한때 12월 달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15조 원으로 한 2조 원이 급격히 감소가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작년 11월 달 수준으로 회복. 그럼 주가가 이만큼 회복이 됐냐? 그건 아니죠. 아직은. 따라서 지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코스피 지수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면은 작년 7월 달이죠. 예, 7월 달에 한때 제일 높을 때가 거의 뭐 2,900을 터치할 정도로 2,890까지 갔던 지수가 내일이 하락하고 8월 달에 출렁, 그 다음에 9월 달에 출렁, 그리고 다시 11월 달에 출렁,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에 출렁거리고 저점을 지켰다는 거. 당시에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건 뭐 역사적인 저점이 아니지 않냐.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주위 지인분들 난리가 났었죠. 뭐 시장이 박살나네, 한국 무너지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수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아직 작년 11월 달까지를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지수만 놓고 보면 회복이 됐어요. 아까 잠깐 자료에서 신용 물량들이 똑같이 회복이 됐다는 그 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본다면 시장은 바닥을 이미 치고 쭉 올라오는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합니다.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렸듯이 요 61선 요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20일과 61선의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나왔고 그리고 요 2475선이 마지노선 일시적으로 잠깐 내려오긴 했지만 이 마지노선을 지켜주고 올라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코스닥 시장을 또 한번 볼까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작년 3월달, 4월달에 925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8월달 출렁거리고 반등. 그 다음에 9월달에 또 출렁거리고 반등. 그리고 내리 2단 하락이 나왔죠. 12월달에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 제가 아마 그때 바닥 가능성을 얘기를 했을 텐데, 자, 이렇게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를 보면요, 뭐예요? 가장 많이 하락했던 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2차전지. 그죠? 자, 2차전지 같은 경우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쪽이 지금 많이 줄고 있죠. 그래서 이 자료를 놓고 보더라도,
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소위 얘기해서 코스닥 내에서도 요 내용을 보다시피 뭐예요? 2차 전지 비중이 많이 줄었죠. 한때 뭐 25%까지 점유하던 게 지금은 10%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타 최근에 이제 기계,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바이오 쪽에 있는데 얘들 비중이 다시 40%대로 올라왔다는 거. 그렇죠? 시장이 지수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2차 전지 비중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따라서 2025년도 해를 보면은 요 대형주들 상승률을 보면은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보다는 특히 코스닥 시장의 소형주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뭐예요? 수익률 게임이 진행됐다고 봐야겠죠.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들, 중형주, 그리고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지수의 반등이 컸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 물론 그거를 주도했던 게 아무래도 뭐예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로봇, 그리고 일부 바이오주들. 그리고 최근에는 뭐 AI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요. 반도체도 좀 최근에 뚫려 맞았는데 좀 회복 중에 있고, 조선 쪽은 코스피 시장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조선 방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수급이 굉장히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 수급 동향, 일별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죠. 연기금은 지금 거의 2조 원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그죠? 최근에 기관 쪽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은 관망. 외국인들이 관망하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시듯이 뭡니까? 삼성전자를 집중 패대기 치고 나서 관망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기관의 장세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코스피 시장도 일어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요. 마찬가지. 코스닥 시장들은 개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죠.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살아나고 계속적으로 살아나면서 계속 들어오는 모습들. 외국인들은 뭐 이제 그 선별적인 투자를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 반복. 결국은 이 수급 동향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겠죠.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있던 거는 누구다? 예,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코스닥 끌어올렸고, 이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코스피 지수 반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면 코스피 시장이 지수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할 텐데 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본다면, 저는 이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설사 밀린다 하더라도 뭐 요 라인까지는 쉽게 밀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트럼프의 보편 관세, 최근에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뭡니까? 뭐 캐나다와 미국 쪽에 관세 부과 뭐 25%씩 하려다가 한 달 지연시켰죠. 물론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이쪽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진 않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려보다 크지 않는 이런 사항들이 일단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나 지연 보류 가능성,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죠.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이 되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쉽게 못하겠죠. 그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뭡니까? 트럼프는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럼 결국은 관세를 강하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약간 정치적인 문제지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그런 악재는 해소가 될 가능성. 또 하나는 또 뭐 있습니까?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건 다 아시겠지만 비상계엄. 12월 달에 비상계엄이 발동이 되면서 시장이 출렁거렸죠. 자, 근데 오늘 지금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일정을 보면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죠. 막바지. 그러면
일단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3월 초, 예, 3월 초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글쎄요. 지금 뭐 법적인 문제로 본다면은 뭐 거의 지금 파면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동안의 정치적 불안 요소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과거에 이미 트럼프의 보편 간서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오케이. 이것도 일단은 해소. 그렇죠?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이 문제는 이제 2월 달 지나고 3월 달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 방향이 잡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선반영이 되죠.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게 1월 달, 12월 달 혹은 1월 달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2월부터 본격화 그리고 3월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기간화 장세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올해 경기도 안 좋아요. 전망도 안 좋고 뭐 최근에 경제 성장률 1.5% 하향한다 뭐 한다 막 했는데 자 어쨌든 안 좋은 악재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달 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며. 그쵸. 여기 해소가 된다며. 더 땡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화, 연기금이 최근에 한 달 동안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결국은 개인들도 중소형주의 랠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나 기관화 장세가 이루어진다면 대형주들도 많이 빠진 종목들도 오늘 다 올라오겠죠.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이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앞으로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방향은 삼성전자가 아니고요. 바로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죠? SK 하이닉스. 물론 저는 방산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SK 하이닉스의 방향을 보면 반도체나 국내 종목들 요 흐름들이 방향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조선주들 최근에 뭐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 요 두 종목만 보면 코스피 시장이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뭐예요? 알테오젠이죠. 시가총액이 제일 크니까 바이오주. 그렇죠? 뭐 최근에 좀 조정을 주긴 있지만은 12월 1월 달에 30만 원대에서 37만 원대 대략 한 20% 상승 나왔죠. 그죠? 개별적으로 이 코스닥의 이런 바이오주들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벌써 지금 12월 달에 12만 5천 원짜리가 40만 원 거의 더블 이상 갔어요. 이렇게 좀 수익 랠리,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간다 안 간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나중에도 종목과 관련된 부분들 설명드리겠지만 뭐 보르노이도 지금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12만 원대 좀 올라서지 못하고 한 2, 3일 동안 여기서 지금 오르락내락 하고 있는데 얘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거의 뭐 지금 7만 원대부터 지금 12만 원대로 거의 50% 이상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불과 1월부터 2월 사이 한 달 동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뭐 현대차 보편관세가 아까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들 관세 트럼프의 관세 우려 부가 우려 때문에 출렁거리긴 했는데 요 문제가 뭐 일단은 자동차 쪽으로는 벗어나기 때문에 크진 않을 것이다. 악재로 인해서 빠졌는데 보편관세에 대한 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원위치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현대차도 20만 언더까지 빠졌는데 그 전으로 복귀를 한다면 최소 22, 3만 원까지 올라오는 게 맞겠죠. 그럼 지수도 따라 올라오겠죠.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좀 봐주시고 제가 종목에 대한 거는 다음 편 동영상 때 세부적으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제가 12월 달 뭐 바닥일 때 뭐 참 많은 분들이 막 어떻게 하냐 뭐냐 물어보는데 역사적으로 6개월 놓고 기간 분다면 바닥이니까 무조건 사라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뭐 당신은 다들 귀담아 듣지는 않죠. 지나고 나보면 압니다. 항상 당신은 모르지만 결과는요 당신은 모르지만 꼭 지나고 나보면 최소 한 달 2주나 한 달 지나고 나면 누구 말이 맞는지 답이 나와요. 그럼 앞으로 최소 2, 3개월 동안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고요. 저는 이런 수급 동향을 놓고 본다면 다시금 작년 그 9월 10월 달 수준까지 빠졌던 종목들이 다 그 정도 올라오는 그런 선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당분간 로봇이나 그 다음에 일부 반도체 장비주, 소부장 쪽,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끌고 가는 장세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